자, 오늘 26일 금요일, 검은 금요일로 시간의 거래까지 끝까지 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동안 잘 버텨주던 증시가 팬데믹 공포로 인해서 금요일에 주저앉았습니다. 니케이가 3% 폭락, 금요일 저녁에도 다우 지수 선물이 2% 넘게 폭락, 유럽 증시가 3% 정도 폭락하는 등 곳곳에서 재확산과 확진자 최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과연 장기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완전 소액, 진짜 신경도 쓸 필요도 없는 돈으로 한다면 없는 셈 치고 가끔씩 열어볼 텐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기 투자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한 상황들이 참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장기 투자가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기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긴 하고, 지금도 리츠를 거의 한 달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리츠 말고는 뭐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진 않은데, 장기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떤 종목을 고른다면 제가 평소에 단타 치는 4천, 7천, 1억,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인 3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정도로 들어갔을 때, 그거 뭐 수십 퍼센트 물린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얻어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으려면 당연히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매수해야 되는데, 이 금액보다 오버되는 금액으로 장기 투자했을 때는 그 종목이 잘 풀리지 않거나 지수가 이렇게 잠깐 휘청거릴 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되고, 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두산중공업이 1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단숨에 하한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시간의 거래 악재가 뜬 게, 여기 대충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KC,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터리. 딱 봤을 때 심각하게 많이 떨어진 거 공시 찾아보면 전부 다 악재 떴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악재가 뜨고 KC도 악재가 뜨고, 매일 번갈아 가면서 이런 악재가 나오고 있으며 2,000개 종목 중에서 매일 한두 개씩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목에 주주가 정말 많을 텐데 누가 당첨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첨되는 종목들은 당연히 주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 종목들이 대부분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주주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주 등치려는 그런 회사가 K 주식에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이 많은 함정들을 피해서 진짜 좋은 회사, 끝까지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때까지 장기 투자로 성공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뭐 마음 편하게 성공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패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겪을 거 다 겪고서 힘들게 성공하신 분이 틀림없을 겁니다. 작년처럼 단군 일에 처음 겪는 강기에 말도 안 되는 시장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장기 투자로 지금 상황에서 성공하는 것은, 지금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정말 무서워졌는데, 요즘은 무조건 단타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라도 내가 이 폭탄 돌리기에 당첨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 좋게 황금선을 통해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녀도 언젠간 당첨이 될 것이고, KC 황금선 지켜줬습니다. 이런 차트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으며, 두산중공업은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KC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다면 충분히 차트상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갤럭시와 머니터리 하루 종일 매매를 했는데 충분히 가지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운 좋게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녀도 언젠가는 당첨이 될 것이고, 당첨이 되었을 때 비중 조절을 못하고 큰 금액이라면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는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며 2023년 전까지는 기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시장이 나와야지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런 시장이 나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 투자자가 흔히 매수하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에서 부귀영화를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코스피 대형주들은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 잠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제자리로 내려올 그런 수급이 완전히 꼬여 있는 상태라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눌림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끝낼 텐데, 제가 10월부터 눌림목 위주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실패를 안 하고 매매할 때마다 거의 본전을 찾을 기회가 많이 나오는데, 이 눌림목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내가 사면은 이게 눌림인지 모르겠다, 눌림이 아니라 끝까지 하락한다, 이 눌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눌림목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종목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눌림목은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종목 선정이 중요할 수 있으며, 이 종목 선정은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시장에서 정말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장중에 눌린다고 떨어진다고 매수했다가 그게 끝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반등할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갑자기 떨어진다면 그게 반등을 위한 떨어짐인지 단순 눌림인지 아니면 진짜 폭락 시장인지 그거를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눌림목을 매우 높은 확률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이 중요하며, 종목 선정을 할 때는 의미가 있는 종목, 이거를 무조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장 끝나고 매번 지겹게 설명을 드리는 가파른 각도로 오른 것들은 그냥 제외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쉽게 이해하시려면 첫 출발, 이 첫 출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다가 갑자기 첫 출발,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들, 최근에 이런 종목이 있었다면 제가 카카오페이 이거 뭐 고평가든 뭐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싶진 않지만, 거래량이랑 추세 자체가, 첫 출발 자체가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래량과 변동성 첫 출발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첫 출발을 기억을 하셔야 되며, 눌림목이 잘 통하는 것은 뭐 눌림목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매매를 응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눌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강력합니다. 지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까지 봤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자, KC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첫 출발을 언제 했냐면, 이때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10월 18일 날 첫 출발을 했습니다. 첫 출발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거의 무적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주식의 100%는 없지만 진짜 100%에 가까울 만큼 거래대금까지 동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눌림목이 굉장히 안전하게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챙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방어가 뛰어나서 본전을 챙길 수 있고 안전하다는 뜻이며, 주식은 당연히 안전한 상황, 손절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지 실수하더라도 거기서 손실을 보지 않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을 기억하셔야 되며, 첫 번째, 두 번째가 지나면은 방향이 결정이 될 텐데, 그 방향이 결정될 때 상승이 아니라면 당연히 하락입니다. 그 다음부터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통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며 카카오뱅크 역시 마찬가지. 첫 번째 상한가, 첫날에 상한가가 쓰면 두 번째 날도 눌림이든 상승이든 변동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상승으로 성공. 그리고 세 번째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눌림목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거나 최근에 급하게 오른 것들 최고점에서 떨어진다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폭락한 시젠, 신풍제약, 박살바이오 그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괜히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떨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개인 투자자는 절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돈 있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주포가 아니라서 개인 투자자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처럼 뭐 맞춰가지고 싸게 사서 그대로 반등했으면은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반등하지 않고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잡았다면 생각만 하더라도 아찔합니다. 눌림목이 잘 안 통하고 내가 매수하면은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딱 이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의미가 있는 종목을 찾아서 첫 출발하는 종목에서 한 번, 두 번까지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 번, 두 번 활용했으면은 버리시고 또 그 다음 첫 출발하는 종목 잡아서 한 번, 두 번 활용하고 또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던가 좀 응용이 되면은 한 번, 두 번 하고 버린 다음에 세 번, 네 번째 좀 잘 지켜주고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뒤에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케이카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네 번째 쉬고 있는데 주가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 뒤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며 지금 당장 눌림목을 하실 분들은 첫 출발과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만 기억하신다면은 안정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있으면 끝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지났는데 계속 해먹을 생각보다 적당히 해먹고선 손 떼야 됩니다. 니츠를 한 달 보유하다 보니까 1.5% 정도 물렸는데 그 1.5% 물린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매일 마이너스랑 보합만 보다 보니까 맨날 마이너스 한 0.4% 떨어졌다가 아래 꼬리 달리고 반등하고 또 장중에 보면은 0.4% 떨어졌다가 나중에 반등해 있고 이거조차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것 같으며 역시 장기 투자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가볼 생각이며 그 외에 일반 종목은 당장 매매 계획은 없으며 이 소나기 또한 지나갈 때까지는 기다려야겠습니다. 월요일 시장은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일단은 매매 없이 구경만 할 것 같습니다.